주 금요일 8월 14일 말복입니다. 이날 여러분들 삼계탕 드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꼭 선물해 보십시오. 돈은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선물은 제가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모두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복날 꼭 하면 좋은 행동 하나, 집안에서 챙길 풍수 포인트 하나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풍수사 멋지동 천건호입니다. 대통령과 풍수 전문 가문의 4대 계승자로서 지금도 전국 수많은 분들의 건강과 삶을 상담,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현직 풍수사입니다. 초복에는 복날 음식 이야기, 중복에는 복날에 지킬 것들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마지막 말복 이야기입니다. 초복, 중복이 지났지만 이 무렵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들을 보시고 지금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사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말복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계탕이겠죠. 그런데 옛 기록을 뒤져보면은 복날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복날은 내 몸 채우자고 무리하게 먹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나라 무제 때 일입니다. 한서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시절에는 복날이 되면은 황제가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복날 고기를 나눠줄 담당 관리가 해가 지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러자 한 신하가 칼을 쓱 뽑더니 고기를 한 덩이를 툭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날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죠 하고 고기를 품에 안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다음날 황제가 불러다 묻습니다. 어제 어명도 안 기다리고 왜 마음대로 잘 나갔느냐? 동방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명을 안 기다렸으니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그런데 칼을 뽑아 스스로 자른 것은 씩씩했고요. 많이 안 자르고 한 덩이만 자른 것은 청렴했고요. 제가 안 먹고 집에 가져가서 아내에게 준 거니까 얼마나 제가 어집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웃고 벌을 주기는커녕 술 한 섬에다가 고기 100근을 더 내리면서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했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째, 복날은 나라가 아랫사람에게 나눠주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 둘째, 복날에는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 셋째, 받은 것은 혼자 먹지 않고 식구에게 가져가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오늘 끝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에서는요, 임금님들이 삼복에 나눠준 건 고기가 아니라 얼음이었습니다. 한겨울에 꽁꽁 언 한강에서 캐낸 얼음을 서빙고라고 하는 창고에 30만 덩이가 넘게 쟁여뒀다가 삼복이 되면은 신하들에게 빙표라는 표를 나눠줬습니다. 그 표를 들고 빙고에 가면 얼음을 내주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한여름에 얼음 한 덩이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그 시절 시인 유망공은 복날 풍경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서민들은 무더위에 뜨거운 팥죽을 먹으며 땀을 줄줄 흘리는데 귀한 집 한 상위에는 참외 그릇에 맑은 얼음을 수정처럼 동동 쪼개 놓았더라. 그 시절의 여름 얼음은 요즘 말로 하자면 신라 호텔의 망고 빙수보다 더 비싸고 귀한 임금이 내리는 최고급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낀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귀한 얼음이 정승 판서들한테만 간 게 아니었죠. 병자들을 돌보던 활인서로 얼음이 갔었고 심지어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한테까지 갔습니다. 세종대왕은 여름철 옥에 냉수를 자주 갈아주고 죄수들을 목욕시키라 라고 하는 교지까지 내렸습니다. 정조 임금은 수원 화성을 쌓던 일꾼들이 더위에 끙끙대는 게 밤낮으로 마음에 걸린다면서 더위 먹은 데 먹은 척서단이라는 환약을 4,000정이나 지어서 공사장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복날에 왜 이토록 나눈 일이 많았을까요? 복날은 원래 나쁜 기운을 막는 날이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700년 전 진나라에서 복날을 처음 만든 것도 재앙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 막는 방법으로 내 몸에 음식을 쌓는 게 아니라 덕을 쌓았던 겁니다. 내 것을 나눠서 애군을 물리치는 것, 이게 복날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 말복에 우리가 뭘 하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복에 저녁 약속 잡으신 분들 그날은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이날은 일찍 들어가는 날입니다. 서기 94년 후한의 화제라는 황제는요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날에는 하루 종일 문을 닫아 걸라.
라고 말이죠. 나라가 정한 공식 휴일이었던 셈입니다. 그 시절 시중에는 삼복에는 길에 다니는 수레가 없다라는 구절까지 있습니다. 다들 문 닫고 쉬는데 더위를 무릅쓰고 남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놀리던 그런 시입니다. 우리 조선의 태종 임금님도 삼복 중에는 백성을 부릴 수 없다며 궁궐 재건을 물렸습니다. 현대인만 이런 시절의 의미를 모르고 무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말복은 2000년 전부터 공인된 쉬는 날이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만큼은 회식도 모임도 잡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저녁 한 끼를 같이 드셔보십시오. 그게 이날을 제일 바르게 보내는 법입니다. 하나 더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정조 임금이 어느 해 삼복에 침을 맞으려다가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삼복 중에 침을 맞아도 되겠는가? 의원들이 말렸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임금님도 삼복에는 침 하나까지 조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날만큼은 몸에 물이 가는 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풍수적인 포인트입니다. 더위 잡는 법. 당나라 시인의 시 한 줄로서 그 포인트를 바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위는 마음이 고요해야 흩어지고 서늘함은 방이 비어야 생겨난다. 서늘함은 에어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빈자리가 만듭니다. 집이 꽉 차 있으면은 세균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말복날 집안에 딱 하나라도 치우고 정리해서 공간을 비워보십시오. 여름 내내 이런 짐이 쌓이는 거실 소파 옆이든 선풍기와 돗자리가 뒤엉킨 베란다 한켠이든 내가 하루 중 제일 오래 앉는 자리 주변이든 다 좋습니다. 눈에 제일 밟히던 그 자리 하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 이야기입니다. 대강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8월 14일 말복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를 선물하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삼복마다 신하들에게 얼음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나눌 반 얼음 빙자를 써서 반빙, 얼음을 나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절에는 임금이라야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여름 얼음이 그만큼 귀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 냉동고 문만 열면은 조선 임금의 서빙고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말복날 경비실에 아이스크림 몇 개 들고 내려가 보십시오. 집안의 손주들이나 아이들 손에 하나 쥐어주시면서 옛날엔 이것을 임금이 내주셨단다 라고 전통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 옥수수를 한 솥 삶아가지고 경비실에 나눠드리고 왔었는데 너무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재물은 노래를 하시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법, 재물운이 들어오는 법이 다 이 작은 선물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눈 딱 감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에게 선물한다 라는 마음으로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 풍습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말복 반빙. 1년에 딱 하루 말복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돌리는 날. 삼계탕은 내 배만 채우지만 반빙은 내 복도 채우고 남의 마음도 채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용과 관련한 예상 질문들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상대는요, 평소 선물을 하지 않았던 분 혹은 윗분들입니다. 평소에 고마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마움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은사님,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 요즘은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하면 되니 녹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것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핵심은 시원함을 나누는 겁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도 좋고 음료수 한 병도 좋고 수박 한 통도 당연히 좋겠죠.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말복의 유생들에게 내린 것이 바로 수박 한 통이었습니다. 말복과 수박은요, 그만큼 유서 깊은 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고 형식은 변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누는 마음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런다고 진짜 복이 들어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절대 복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 내는 일,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굳이 지나치게 계산을 하고 의심을 한다면은 아마 지금도 운이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운이 없이 되는 일이 없고 그 운은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 모두 다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만큼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눠보십시오. 나누는 기쁨만 느껴도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말복 당일에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이 영상을 당일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말복은 못 박힌 시점, 이런 딱 특정한 날짜라기보다는 계절이 넘어가는 이런 맛이고 그 시절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복날이 지나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지금의 더위가 계속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참 흥미롭고 의미가 있었죠. 풍수를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전통과 역사, 철학, 그리고 현실적인 재테크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공부하면서 삶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보다 더 높은 격을 살아갈 분들입니다. 말복날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 공간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내 삶을 잘 관리하는 강의를 통해서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와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I'm tired of feeling all FOMO. Babe, I don't even care if we stay home. Put our to-do list on ice. Crank the AC to 79 and make a list.